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소식을 좀 전달을 드릴 건데요. 일단 아이온큐의 가장 큰 경쟁사 중 하나인 컨티뉴엄이 신규 양자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또 주요 기업들과는 어떤지 비교 분석을 해보고 내일 드디어 2년 반 만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또 아이온큐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컨티뉴엄도 2030년 전까지 오류 수정된 뛰어난 양자 컴퓨터를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뭐 IBM, 아이온큐, 컨티뉴엄, 큐에라, 사이컨텀까지 선도 기업들의 말이 하나로 모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기업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9월 10일에 컨티뉴엄이 2030년까지 범용적이고 완전히 오류 내성, 즉 오류 수정이 도입된 양자 컴퓨터를 내놓기 위한 가속화된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공개하면서 뭐라고 했냐? 많은 양자 기업들이 이번 신년의 후반부 2030년 전까지 뭐 지금부터 2029년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때가 양자 컴퓨팅에 있어 중요한 시기가 될 건데 많은 회사들이 오류 수정된 큐비트를 향한 로드맵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컨티니엄은 2030년 전에 수천 개의 물리적 큐비트 그리고 수백 개의 논리적 큐비트 물리적 큐비트는 오류에 대한 어떤 작업이 가해지지 않은 날 것 그대로고요. 논리적 큐비트는 오류 수정이 들어가게 돼서 이제 굉장히 완벽한 수준의 큐비트를 얘기를 하죠. 오류율이 0.00001%, 충실도는 9가 6개, 범용성과 내결함성을 갖춘 장치를 가지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양자 응용 분야가 2029년에 나올 모델인 컨티뉴엄 아폴로로 양자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신소재 발견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의미가 큽니다. 이제 컨티뉴엄 같은 경우는 허니웰을 모기업으로 두고 있고 허니웰이 글로벌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지분은 54%나 가지고 있는데 이런 회사가 가볍게 말을 하지 않겠죠. 이런 완벽한 수준의 양자 컴퓨터가 이제 곧 2030년 전까지 나올 거고 이 첫 어플리케이션 분야를 신소재 발견, 시뮬레이션으로 봤습니다. 근데 공부를 저랑 같이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뮬레이션 분야가 가장 어렵고 가장 큰 가치를 낼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첫 번째로 꼽았다는 거는 최근에 아이온큐도 이제 미 해군 연구소랑 같이 이 양자화학이나 시뮬레이션 쪽을 연구하고 있고 그쪽에서 뭔가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큰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용 사례가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또 컨티니엄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굉장히 끈끈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컨티니엄의 H2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56개의 물리적 큐비트로 12개의 논리적 큐비트를 시연했습니다. 그리고 큐비트 가상화 시스템이라는 걸 개발을 해서 지금 물리적 큐비트보다 오류율이 800배 낮은 논리적 큐비트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 이제 이런 논리적 큐비트 기반으로 이 고성능 컴퓨팅 AI를 합쳐서 이 특정 화학 문제도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성공을 시켰다고 하기 때문에 흔히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양자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럼 컨티니엄의 신규 로드맵은 무엇인지 아이온큐나 주요 양자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어떤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컨티니엄 로드맵은 이랬어요. 굉장히 애매하죠. H1에서 H2, H3, H4, H5까지 10년 동안 갈 거고 2030년까지 오류 수정 넣겠다. 이렇게만 돼 있었고 이제 H1 양자 컴퓨터를 40큐비트까지 올리고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컨티뉴엄은 아직 평가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새로운 로드맵을 보면은 현재는 2세대 양자 컴퓨터 H2로 56개의 물리적 큐빗이 있는데 아까 전에서도 봤지만 56개의 물리적 큐빗으로 12개의 논리적 큐빗을 시연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12개 정도 시연을 했는데 문제는 이 오류 수정된 논리적 큐빗의 정확도가 99.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쓸만한 논리적 큐빗인가 여기에는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인데 2025년, 2027년, 2029년까지 가면서 물리적 큐빗은 96, 192개, 수천 개로 올라갈 거고 오류 수정을 언제 넣을지는 정확히 안 적어놨어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뭐 IBM이나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2029년, 2026년에 넣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50개, 100개, 수백 개 수준으로 논리적 큐빗을 올릴 건데 논리적 큐빗의 이 충실도, 정확도가 99.99, 99.999 또는 그 이상까지 가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 오류 수정을 언제 넣을지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오는 게 헬리오스, 2027년에 나오는 게 솔, 2029년에 아폴로까지 가겠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주요 양자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 컨티뉴엄은 2029년에 수백 개 수준의 논리적 큐빗에 도달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일 지금 대담하게 발언을 한 곳이 사이퀀텀
2027년까지 100만 물리적 큐빗에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때 오류 수정을 넣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추측하건대 1000대 1에 물리적 큐비트 1000개를 통해 하나의 완벽한 논리적 큐빗을 만드는 오류 수정을 넣어서 1000개 정도의 논리적 큐빗을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실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이퀀텀 같은 경우는 중간 결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2026년부터 16대 1 오류 수정을 넣을 거고 2028년에는 오류 수정이 도입된 1000개 이상의 알고리즘 큐빗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알고리즘 큐빗이 흔히 완벽한 큐빗으로 불리우는 논리적 큐빗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큐에라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 100개 논리적 큐빗, 그 이후 로드맵은 없는데 아마 2030년까지 순조롭게 간다면 1000개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IBM 같은 경우는 2029년에 오류 수정을 넣으면서 200개의 논리적 큐빗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33년 이후 2000개로 가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논리적 큐비트 숫자나 타임라인만 본다면 사이퀀텀과 아이온큐, 큐에라가 선도 그룹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컨티니엄과 IBM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이퀀텀 같은 경우는 지금 중간 결과가 없는 불확실성이 큰 기업이고요. 큐에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주목을 받고 있지만 아직 기업화나 뭔가 이 제조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을 갖추기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아이온큐를 1등으로 보고 있고, 네, 컨티니엄과 IBM도 이제 대기업 또는 대기업이 만든 기업으로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지만 실제로 이 논리적 큐빗 숫자로만 봤을 때는 이쪽 그룹이 좀 더 진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현재 35AQ 수준에 도달을 했고, 두 개의 큐비트로 이루어진 게이트 충실도가 99.9, 내년에는 64, 99.9, 그 다음에 256, 384, 1024까지 쭉쭉쭉 올라가고요. 충실도 같은 경우는 올해 99.9 달성을 했고 내년에 99.999, 내후년부터는 99.9999 라고 해서 사실 컨티뉴엄과 거의 비슷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 두 기업이 서로 의식하면서 어느 정도 비슷한 목표를 세우고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컨티뉴엄이 2029년까지 논리적 큐빗이 100개, 수백 개 수준인데 아이온큐는 이미 2028년에 이 알고리즘 큐비트로 표현이 돼 있긴 하지만 이때 이미 오류 수정이 2026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완벽한 논리적 큐빗이 1000개 이상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아이온큐가 더 앞서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아이온큐 얘기를 좀 해보면 최근 6영업일간 연속으로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9월 10일 시가 대비로는 20% 넘게 반등을 해서 이제 뭐 6불대를 벗어나서 8불 초반까지 올라왔어요. 그 배경에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있죠.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지금 고금리에 이런 유동성 상황이 쉽지 않기 때문에 눌려 있다가 지금 내일 오전 3시에 목요일에 연준의 금리 결정이 나오는데 0.25%, 베이비 스텝으로 떨굴 확률이 35%, 또는 두 번 빅 스텝으로 0.5% 떨굴 확률이 65%로 지금 시장은 연준이 굉장히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보시면 이 일봉 차트가 러셀 지수인데 이렇게 올라왔죠. 그거의 흐름에 맞춰서 아이온큐도 또 디웨이브도 리게티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랐고, 하지만 금리가 내려간다고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공부를 해봤을 때 2000년도 같은 경우는 2001년 1월에 닷컴 버블 붕괴 후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는데요. S&P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시작 후 1년 동안 12%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나 닷컴 버블 붕괴로 인한 시장 불안이 금리 인하의 효과를 상쇄했고, 2007년부터 2008년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 전조가 있었는데 금리를 인하시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증시가 오히려 16% 1년 동안 하락을 했고요. 2019년, 2020년 이때는 또 코로나 폭락장 이후죠. 이때 금리 인하를 해서 S&P가 500, S&P 500이 1년 동안 8% 정도 상승을 하긴 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충격으로 상승폭이 제한되기도 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무조건 증시가 오르는 건 아니고요. 이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경제 상황, 정책의 효과성, 투자자 심리 등. 그래서 어떻게 갈지는 모르지만 이제 시장이 예측하기로는 그동안 러셀 지수가 이 다른 S&P 다우, 나스닥 지수 같은 다른 지수들에 비해서 부진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눌려 있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이제 유동성을 확보하기가 쉬워지고 대출을 받아도 이자가 적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오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자, 그럼 아이온큐는 뭐라고 있냐? 아이온큐가 패스트 컴퍼니 혁신 페스티벌에 참가했습니다. 이 패스트 컴퍼니가 뭐냐? 미국의 유명한 비즈니스 매거진으로 혁신, 기술, 리더십, 창의성 등의 주제를 다루는 곳이고 가장 혁신적인 기업 리스트를 발표하는데 아이온큐가 작년에 여기 들어가기도 했죠. 그래서 뉴욕에서 지금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혁신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CEO, 넷플릭스 CEO, 또 라이언 레이놀즈, 연방거래위원회 의장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패스트 컴퍼니가 양자 컴퓨팅 세션을 주목할 만한 패널로 선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최고 마케팅 책임자인 마가리엣 아르카프가 참여를 했고 양자 도약을 준비하며라는 주제로 IBM과 렌셀러 폴리테크닉 대학 여기가 또 이제 공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업계 리더들과 논의를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같이 모여서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라고 하고 이제 양자의 신비를 풀고 양자가 세상과 사회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아니라 언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패널 토론을 하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모습 이 사진이 또 공식 아이온큐 트위터에 올라오기도 했고요. 양자 도약을 준비하며 라는 제목의 패널 토론이었는데 AI 다음 기술 트렌드는 무엇인가? 양자 컴퓨팅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 양자 컴퓨팅과 그 사회적 영향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패스트 컴퍼니가 작년 11월 기억해 보시면 차세대 기술 목록 여기에 뛰어난 기업들을 선정을 했는데 아이온큐가 여기 선정되기도 했고요. 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에도 아이온큐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상들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데 이번 11월에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고 또 나온다면 또 아이온큐가 선정이 된다면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또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아이온큐가 새로운 양자 클라우드 접근 모델을 소개를 했는데요. Fair Share 로직이라는 거를 출시해서 좀 더 많은 고객들이 공정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진보된 접근 방식을 넣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하는 이 FIFO 논리 선입선출로 했었는데 이 공정할당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는 걸 대입을 해서 이제 먼저 온 사람이 뭐 계산을 실행을 해도 이게 계산이 너무 복잡하거나 오래 걸리면 중간중간에 다른 사람들께 들어와가지고 뭐 끊기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복잡한 거 그리고 금방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처리를 효율성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를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 썼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여기서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이온큐가 더 많은 매출을 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퀀티니엄이 신규 양자 로드맵을 공개를 했습니다. 제일 큰 순수 양자 기업이기도 하고 아이온큐와 비슷한 이온 트랩 아키텍처를 쓰는데 주요 양자 기업들에 비하면 다소 보수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2029년까지 수백 개의 논리적 큐빗을 내겠다라고 했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퀀텀이나 큐에라나 아이온큐는 훨씬 더 진보적인 결과를 내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조금 제 생각에는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티니엄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끈끈한 협력을 하고 있고 모기업인 미국 대기업 허니웰이 54%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 100억 불 규모로 상장을 목표하는 등 굉장히 뛰어나고 큰 서포트를 받고 있는 양자 기업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컨티니엄이 어떻게 해가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봐야 우리가 양자 컴퓨터에 투자할 때 좀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아이온큐가 열심히 마케팅 활동과 클라우드 큐 개선 등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매출을 늘리기 위한 활동들이죠. 그래서 또 이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지 3분기 실적 발표 한 11월 초중순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피터 채프맨 CEO가 근래에 3분기 실적 발표 때 첫 대규모 양자 응용 사례를 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엇이고 얼마나 임팩트가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응용 사례가 될 거냐, 얼마나 돈을 벌어다 줄 거냐, 이거에 따라 우리가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측면들, 뭐 인재나 매출이나 뭐 기술적인 발전들 이런 것들을 놓고 아이온큐가 선두에 있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 응용 사례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진짜로 아이온큐가 1등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굉장히 기대감을 조성을 했는데 까놓고 보니까 별게 없다, 이러면 다시 한번 불확실성에 빠지게 되는 거죠. 3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2분기 때 매출을 1,100만 달러 넘게 내면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는데 이게 이어지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3분기 실적 발표가 아이온큐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참고로 주요 기업들 매출을 비교해보면 8월 24일 기준 자료인데, 아이온큐는 작년 1분기부터 현재까지 누적 매출이 4,100만 달러, 컨티뉴엄은 2,400만 달러, 리게티는 1,800만, 디웨이브는 1,300만으로 뭐 매출로만 봤을 때는 아이온큐가 이 네 기업 중에 탑이라고 보지만, 지금 컨티뉴엄이 내년에 매출을 굉장히 높게 내면서 100억 불 상장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온큐에 비해도 뭐 거의 5배인데, 매출은 컨티뉴엄이 아이온큐 한 절반밖에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실행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오늘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 전달드리면서 양자 컴퓨팅 섹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컨티뉴엄, 아이온큐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또 금리 인하를 통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이런 것들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제가 이제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역삼역 주변에 있는 곳에서 뭐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 관련돼서 각 분야에 탁월하신 강사님들을 같이 초청을 해서 저는 이제 양자 컴퓨터 강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해야 부를 잘 쌓고 더 나아가 뭐 은퇴, 그리고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4대 우량 자산으로 풀어볼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신청서 작성하실 수 있는 링크 남겨둘 테니 그거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이날 오셔서 저랑 같이 공부도 하고 또 강사님들이랑 저랑 만나서 소통도 하고 이런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자 컴퓨터, 비트코인, 테슬라, 부동산, 월배당 투자 이런 것들 같이 공부를 해보고 소통도 하고 Q&A도 하고 사진 촬영도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굉장히 길었는데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